시반이 첫 경기라 후딱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 이번 주 운이 좀 안 따르네요. 아주 좋은 경기를 고르진 않았는데 이거 5대5 싸움에서 다 벌어지네 진짜로. 반반이면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 바이런 미넨 경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반 싸움인데 계속 부러지네. 한 번 두 번 뭐 부러지더라도 또 한 번은 들어올 만도 한데 어쨌든 운도 좀 안 따라줘가지고 주말 경기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늘 좀 금액 올려서 2배 올려서 한번 샤브 좀 보겠습니다. 간만에 많이 올리진 않고 살짝 올려서 가보고 분석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들어가 봅시다. 내일 오후 축구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아침 미국 축구도 끝물이라 그렇고. 첫 번째 크펠드 이제 리버풀. 이거 일단은 뭐 리버풀 승은 보는데 뭐랄까 리버풀도 어쨌든 간에 뭐 지난 뭐 홈에서 볼로냐전도 사실 뭐 깔끔하진 않았죠. 지난 울버햄튼전도 조금 지지부진한 경기 운영이었고, 근데 이게 크펠이 지금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조금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리버풀은 어쨌든 그래도 뎁스가 조금 있고 고루고루 뭐 누구 한 명 똥 쌀 때 가끔씩 있지만 좀 최근에 또 다인 누네즈도 가세하기 시작했고 해가지고 뎁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느낌이 있어서 좀 계속 이기는 경기는 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크펠의 문제가 지금 에제가 문제예요. 에제가. 그러니까 에제가 에이스거든요. 사실 여기다 뭐 마테타도 골 잘 넣을 줄 아는 놈이고. 근데 이게 에제가 글쎄요. 그 비시즌 기간에 어쨌든 간에 메이저 대회를 또 치렀었고 계속해서 국대 차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완전 기교파잖아요 에제가. 근데 이 기교파들의 가끔 문제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조금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그 집중력, 그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요. 실제로 많은 뭐 찬스를 메이킹하는 능력이나 본인이 찬스를 맞이하는 능력, 그러니까 잘 맞이를 하는데 거기서 마무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크펠이 한 끗 싸움에서 좀 패배하는 경기들도 꽤나 있고, 직전 경기도 결국 에버튼한테 중거리 원더골이나 이런 거 실점하면서 경기를 더 잘했음에도 졌죠. 그전 경기 맨유전에도 후반에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결국 득점에 실패했고, 이런 경기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상대가 리버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변수가 터지면 무승부고, 뭐 리버풀의 마인에 대한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진 않는데 그래도 승패로 찍는다 하면은 리버풀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슬롯 감독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승점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3점을 가져가고 있기는 해요. 또 크펠 같은 경우 어쨌든 리버풀이 좀 잠그는 팀을 상대로는 그렇게 강점을 이번 시즌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데, 글쎄 크펠이 잘 잠그는 팀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든 올 시즌에 계속 센터백 라인도 바꾸면서 조직력에 대한 문제도 뭐 아예 없는 부분은 아니어서 요거 리버풀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리버풀 승 쪽 넘어가고, 레버쿠젠 대 이제 홀슈타인. 이 경기는 이제 그냥 마인 아니면 오바로 돌려치는 경기죠. 결국에 홀슈타인이 보여주는 수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홀슈타인이 공격은 나름대로 좀 하거든요. 근데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올 시즌 벌써 5경기에 17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고, 매 경기 뭐 최소 2~3골 이상 먹을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공격이 좀 돼가지고 골은 좀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실점이 너무 많아요. 최근 3경기 동안 12골을 쳐먹었어요. 그전 경기도 뭐 2골, 3골. 올 시즌에 분데스리가 지금 5경기 치렀죠. 한 경기에 최소 실점이 두 골이에요. 보움 상대로, 볼푸스 상대로. 이거 뭐 레버쿠젠 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겁니다. 레버쿠젠이 찬스를 얼만큼 날려먹느냐. 그리고 홀슈가 그나마 공격은 되기 때문에 뭐 마인이 부러진다면 뭐 3대1 정도 뜨면서 오바 살려주고 이제 END 부러지면서 이제 햄무 뜨는 그 그림, 그런 그림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마인 오바 둘 중에 이제 꼴리는 걸로 골라 찍는 느낌, 이렇게 보겠습니다. 홀슈타인의 수비가 너무 안 좋고, 레버쿠젠이 뭐 주중 경기가 있다곤 하나 저기 어디야 AC 밀란과의 챔스가 있었죠. 어쨌든 홈 경기기도 하고 전체적인 스쿼드 뎁스가 뭐 아주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마업 쪽으로 보겠습니다. 마업 쪽으로. 세 번째 브레멘 대 프라이부르크.
요거 프라이부르크가 직전 장크트 승격팀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일격을 좀 당했죠. 사실 내용상으로 3대 0이 나올 경기 좀 아니었는데 골키퍼의 어처구니 없는 좀 가운데로는 볼도 못 맞고 전체적으로 장크트의 빗맞은 슈팅이 또 장크트 발끝으로 떨어지면서 그럼 운이 좀 다른 상황에 3대 0 승리긴 했어요. 거기에 프라이 같은 경우 PK 실축이나 뭐 간발의 차이로 이제 꼴찌 2개까지 나오면서 공격은 공격대로 이제 뭐 PK 날리고 꼴찌 간발의 차이로 뜨고 수비에서는 어처구니 없이 먹히는 골이 2골이나 나왔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좀 불운한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크트가 생각보다 좀 매서웠던 부분인데 어쨌든 브레멘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직전 경기 호펜하임 상대로 경기가 기괴하긴 했어요. 호펜하임이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전반 10분 만에 10분 만에 3대 0이었는데 갑자기 퇴장을 당하더니 내일이 4골을 쳐먹고 이제 4대 3으로 브레멘 역전을 했었는데 이거 뭐 퇴장 때문에 사실 좀 경기가 산으로 갔죠. 퇴장 당하기 전에 이제 3대 0 시작이었는데 경기가 되게 기괴했어요. 보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뭐 위력적인 모습은 사실 이번 시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경기력은 프라이가 우세하다. 다만 어쨌든 프라이의 좀 그나마 부정적인 측면은 좀 공격 쪽에서의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수비는 어느 팀이랑 하든 2골 이상의 실점을 안 줄 수 있는 수비력은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은 조금 이게 워낙 좀 저기 뭐 그리포 같은 자원은 좀 세트피스에 좀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 직전 경기 골치도 이제 그리포 세트피스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뭐 무에 대한 가능성은 있으나 사실 브레멘이 잡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거 배당 나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뭐 승무를 돌려 찍거나 그런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프라이 승무 사이즈. 네 번째 유니온 베를린 대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셀틱을 7대1로 대파하면서 역시나 도르트문트가 저렇게 뭐 이겨야 될 때는 공격으로 해야 돼요. 공격으로. 근데 오늘 문제가 아데미가 부상입니다. 와, 아데미 지난 경기 진짜 잘하더라. 셀틱전에. 뭐 이번 시즌 최고의, 그러니까 아데미 지난 시즌 포함해서도 거의 뭐 최고의 폼이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부상으로 빠집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백업 공격 쪽에 듀란빌도 빠지고 말렌도 이제 불투명.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공격 쪽에 지금 부상 내지 뭐 불투명 자원들도 있고 뭐 레이나도 초반에 부상당했죠. 해가지고 이 경기는 조금 접근하기 쉬운 경기 같지는 않아요. 도르트문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비가 불안해거든요. 수비가 불안해. 그래서 화력으로 풀어내야 되는 팀인데 공격 쪽에 부상자가 많잖아. 거기에 주중 경기 어쨌든 셀틱 경기 있었고 셀틱 경기도 저게 사실 7대1이 나올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때리면 다 들어가더라고. 상대 골키퍼가 슈마이켈 늙은 골키퍼여서 그런지 반응을 못하더라고. 수비가 뺏겨가지고 PK 주고 뺏겨서 먹히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요거 유니온 베를린이 올 시즌 강점으로 보여주는 부분은 결국 수비거든요. 이게 돌문 상대로 이렇게 돌문이 어쨌든 다른 애들은 그렇다 쳐요. 아데미 빠진 상황에서 지금 수비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면은 도르트문트의 원정에서의 어쨌든 그 경기력, 원정에서 좀 부진한 경기력과 또 수비에서의 어쨌든 약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비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지금 부상자도 거의 없어요. 전방에 폴란트 정도 불투명 떠있는 부분 뭐 그리고 장기 부상 빠진 놈 뭐 공격 쪽에 한 명 있는데 비벼볼만 하다. 유니온 베를린 프렌 쪽으로 언어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뭔가 유니온 베를린 개 언더팀이고 도르트문트 아데미 빠진 부분 뭐 해가지고 저득점을 찍어볼 수도 있는데 이 도르트문트 경기는 사실 언더를 찍기가 너무 빡센 팀이라 뭐 유니온 상대로 돌문이 넣을 수도 있고 돌문이 수비 박살나가지고 유니온한테 뭐 두세 골 먹힐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렘만 보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오박이네요. 돌문 경기 5경기 연속 오바야. 그래가지고 프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오바가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는 경기긴 합니다. 그리고 보훔 대 저기 볼프스부르크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 다 해볼 만하다. 보험도 올 시즌에 결국 수비가 박살났거든요. 거기에 공격 쪽도 그렇게까지 뭐 솔직히 시원스럽지는 않아요. 지난 경기는 뭐 도르트문트전, 홀슈타인전 두 골씩 뽑아내긴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뭐 아주 시원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진 않고 수비가 박살났기 때문에 이번 시즌 1무 4패로 좀 처져 있는 영국인데 볼프스부르크 상대로는 뭐 득점 차수 홈에서 어느 정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대신 실점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인데 이거는 지금 뭐 볼프스도 그렇고 보험은 이번 시즌 아직 첫 승이었고 볼프스 같은 경우도 직전 슈투트전 간신히 묵혔고 직전 그전 레버쿠젠전 전반에 뭐 3골이나 몰아넣습니다. 후반에 결국 역전패를 당했었죠. 그래서 서로 이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서로의 수비가 뭐 보험은 수비가 안 좋고 볼프스도 뭐 뚫을만 하거든요. 보험이 홈에서.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약간 1대1 무만 아니면 오바 뜰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이기려고 들 것 같아서 오바로만 보겠습니다. 오바로만. 어느 쪽이든 뭐 2대1 승리나 뭐 2대2 뭐 다득점으로 더 갈만한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승패는 모르겠어. 이게 볼프스 정배 찍기도 좀 뭐한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로 보고 6번째 아스날 대 사우스햄튼. 표 좀 보내드리고 이 경기는 좀 걸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사우스햄튼한테 지금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3경기 연속으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저는 뭐 아스날 팬은 아닙니까 형님들? 경기가 다 기억이 나요. 다 기억이 나. 근데 다 아스날이 마행할 만한 경기였어요. 근데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 무슨 뜻이야 그게? 한 경기는 그냥 개주작 같은 심판 그냥 개편파 판정해가지고 PK를 3개인가 안 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지지난 시즌인가? 작년에도 보면 3대3 무승부기도 했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무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사셈이랑 붙으면은 경기만 봤을 때 아스날이 무조건 마인할 수 있는 경기를 했어요. 최근 3경기 다. 근데 결과가 안 따라왔던 부분들. 이게 좀 찝찝한 거지. 뭔가 부두수를 하나? 경기들이 계속 좀 산으로 가는. 이게 뭔가 마인할 것 같은 경기라도 좀 산으로 가서 경기가 이상하게 가는 경기들이 뭐 공은 둥그니까 항상 있잖아. 그런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좀 수상하다. 아스날 어쨌든 간에 뭐 팀버나 화이트, 뭐 진첸코, 뭐 토미야스, 뭐 티어니 측면 수비 자원에 대한 지금 좀 부상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외대고로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셈이 하는 것만 보면은 아스날이 마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인데 찝찝하면 결국 그거다. 1마인 개똥 배고 2마인 1.99배. 그나마 2마인이 좀 뭔가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 뭐 앞에 경기들 죄다 마이너할 경기들 죄다 심판 이상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경기 중에 이상한 후루쿠 골들 막 들어가가지고 죄다 터졌거든요. 3경기 연짝이야 이게. 한 경기면 내가 말을 안 해. 3경기 연짝으로 그런 경기가 나왔어요.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전력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뭐 프렌을 찍을 만한 사이즈는 없어요. 사우스햄튼이 결국 계속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득점 찬스는 어느 정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골 결정력이 쓰레기예요. 넣지를 못해. 예, 아스날이 어쨌든 숨은 장 라약 골키퍼가 잘 막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주도적인 또 경기 운영 하려다 이거 아스날 원정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 어떻게 해? 측면 그럼 탈탈 털릴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찝찝한 부분은 경기가 좀 산으로 왔었다 최근에 예, 내용 대비 거기에 오늘 심판도 좀 또라이 같은 놈 배정 받았습니다. 그게 조금 찝찝해. 그래서 뭐 마인은 뭐 이마인 가능성도 뭐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정석은 제가 볼 때 마법의 정석이긴 해요. 골 많이 먹히면서 패배할 것 같아. 심판이나 그런 좀 산으로 가는 경기 사실 뭐 분석적인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보고 브랜트포드 대 울버햄튼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경기가 어렵습니다. 브랜트포드도 위사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타격이 있어 보이고 공격이 안 돼요. 브랜트포드가 날카로운 역습을 계속해서 가져갔던 팀인데 그때 위사 부상당했을 때도 그랬죠. 제가 위사가 브랜트포드 공골 지분에 그때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몇 주 전이라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뭐 어느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매 경기 한 골에 좀 그치고 있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된 패배. 애초에 첫 경기 보고 제가 이 팀 그냥 당분간 못 이깁니다라고 못을 박았죠. 에버튼 마찬가지로. 에버튼 물론 직전에 이기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은 있어요. 울버가 조금 시즌을 치르면서 초반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는 해서 이게 제가 볼 때 그냥 똥대 똥그림이야. 어디가 이겨도 안 이상합니다. 울버도 지금의 브랜트포드 상대로는
할만하기는 해요. 부포도 여전히 뭐 측면 쪽에 주전자들 다 장기 부상 빠져 있고 노르고르가 돌아오는 부분은 분명 긍정적이긴 합니다. 미드필더 쪽에 주전자원이 최근에 빠져 있었잖아요. 복귀를 합니다만 마티아스 헨스는 여전히 빠져 있긴 해요. 또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라인업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울버 입장에서도 적어놓지도 않고 했네. 울버햄튼 입장에서 모스케라 주전 센터백이 이제 장기 부상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베테랑 센터백은 이제 크레이크 도슨도 지금 불투명에 떠 있긴 합니다. 둘 다 빠지면은 센터백이 그냥 어린 놈의 새끼들 나와야 돼요. 뭐 어린 놈의 새끼들 나와야 되고 또 원정 경기니까 부포가 또 갑자기 또 득점이 터질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렌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울버햄튼 프렌 비벼볼만 하다. 브렌트포드 상대로는 부포 1.84배당인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2배가 안 넘지 배당이? 정배가? 그리고 레스터 대 이제 본머스. 일단은 뭐 레스터의 쿠퍼 감독이 벌써부터 지금 아주 큰 위기에 봉착을 했죠. 기본적으로 뭐 레스터가 사우스햄튼은 주도적인 축구 운영을 하면서 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면 레스터는 조금 더 실리적인 축구로 갔고 뭐 골득실만 따지면 레스터가 낫게요.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3골에 12골 실점이거든요. 근데 레스터는 8득에 12실이에요. 훨씬 뭐 역시나 이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조금 더 실리적인 감독을 택한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더 승점을 얻을 만한 사이즈는 이쪽보다는 낮잖아. 대충 이것만 봤을 때도. 어쨌든 올 시즌 첫 승이 없어요.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역시나 또 불안한 모습이고 특히나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팀들 좀 세트피스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기본빵에서 안 되는데 이제 좀 그런 데드볼 상황에서도 까먹고 있으니까 사실 뭐 승리에 대한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본머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라울라 감독의 색깔 뭐 중간 이상은 가는 색깔이죠. 강한 압박을 통해서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는 그런 색깔인데 이런 전력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의 메리트가 아주 있지는 않아요. 직전 사우스햄튼전은 제가 그랬죠. 본머스가 주도권은 사우스햄튼한테 내줄 수 있다. 왜냐면 본머스는 점유에 대한 약점이 있거든요. 볼을 가지고 있질 잘 못해. 뺏어서 역습 가는 건 잘하는데 실제로 사우스햄튼이 점유율 60%인가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상성이 돼서 뺏어가지고 역습 가서 넣을 것이다. 그래서 뭐 승 오바 3.5바였는데 저때 승 오바까지 봤는데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레스터는 좀 실리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색깔 자체를. 그렇게 되면 본머스가 오히려 점유율 좀 잘 못 잡고 이상하게 반반 매치로 좀 갈 수 있는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본머스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레스터가 어쨌든 경기력에 대한 뭐 시원한 이길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당장에 쿠퍼 감독도 벌써 경질설이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보면 본머스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근데 이게 사이즈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본머스가 일정이 조금 더 타이트해요. 저 레스터 같은 경우 아스날전이 이제 9월 28일에 있었고 본머스는 사우스햄튼전 주중 경기 있었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경기가 없긴 했는데 본머스가 직전 경기로 따지면 어쨌든 간에 일정이 타이트하고 본머스가 직전 경기가 있었을 때 주중 경기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주말 경기가 원정 경기였을 때 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때가 에버튼전이었어요. 에버튼전에 에너지 레벨 떨어져가지고 전반전 2대0으로 끌려가서 마지막 극장에 우르르 3골 넣고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똥 같은 경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본머스 사이드로 일단은 봐주겠습니다. 오늘 프리미어리그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변수들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맨시티 풀럼 이것도 좀 빡센 게 맨시티가 일단은 리그에서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대가 아스날, 뉴캐슬, 뭐 뉴캐슬은 원정이었고 워낙 빡세긴 하잖아요. 하긴 해서 그러니까 3경기 연속 맨시티가 이기지 못할 확률은 사실 거의 없죠.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사실 그런 적이. 그랬던 부분인데 문제는 풀럼의 어떤 최근에 강세입니다. 강세. 제가 지난 뉴캐슬전도 그렇고 직전 경기 노팅엄전도 그렇고 둘 다 풀럼 주력으로 찍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둘 다 프렌이었던 것 같은데 뭐 둘 다 주력이었어.
근데 둘 다 그냥 역배까지 해줬었죠. 지금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특히 주전 라인업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어떤 큰 약점도 안 보이고 공격에서의 어떤 큰 뭐 약점도 안 보인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거 맨시티가 대승할 각은 제가 볼 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마인도 조금 불안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타이밍에 맨시티 반대를 보는 건 사실 너무 무모한 판단이고 1마인을 찍을 바에는 제 생각에 EM무가 조금 지금 경기력 맨시티도 어쨌든 로드리 빠지고 조금 뭔가 좀 시원찮긴 하거든요. 확실히 경기가 그 누구야 코바치치가 나왔을 때 확실히 코바치치가 직접 득점에 가담해주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뭐 로드리보다 수비가 투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 게 티가 나요. 경기 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골차 승리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차라리 2M무를 찍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1M무로 보겠습니다. 1M무로 보고 3.5 언더 사이즈로 약간 좀 똥줄승 느낌 그래도 이기긴 이길 것이다 요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웨스트햄 대 저기 입스위치 잠시만요 표 좀 보내드리고 돌문 언더? 뭐 주력으로는 못 찍죠. 근데 찔러볼 만은 합니다. 그림상으로는. 근데 이제 돌문 언더 찍는 게 과연 좋은 배팅일까에 대한 의문은 저도 있어서 뺀 거예요. 그냥 유니온 프렘 보고 치운 거예요. 이 경기도 정배가 제가 볼 때 너무 낮아요. 지금 웨스트햄 1.69배? 이거 뭐 승격팀 이스위치 상대인 건 알겠어. 근데 웨스트햄 지금 존나 못해. 개같이 못해요 지금.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경기 내용적으로. 제가 중간에도 웨스트햄 뭐 계속 경기력 안 좋다 안 좋다 했고 웨스트햄 쪽으로 봤던 날도 없죠 사실. 웨스트햄 승을 안 본지 꽤 오래됐어요. 풀럼 원정일 때 저 때도 이제 뭐 이거 근데 웨스트햄이 이길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냥 단통 못 찍고 치는 게 낫다. 근데 그마저도 극장골 넣고 못 띄운 거잖아. 최근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이길 만한 경기를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달 넘게. 상대가 이스위치긴 합니다만 이스위치도 어쨌든 조직적인 수비에서에는 그러니까 조직력이 좋긴 하거든요.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는 웨스트햄이 앞살이에요. 근데 팀으로서의 조직력은 지금 이스위치가 훨씬 좋긴 하다 라고 봐서 그렇다고 이걸 뭐 프렌을 강하게 볼 수 있는 매치도 사실 아니고 웨스트햄이 이길 때가 된 건 맞고 상대가 승격팀이 입스위치인 것도 맞아요. 이 경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사실 주력으로 찍긴 뭐하고 고배당 내지 서브로 좀 빼야 되는 경기지 않나. 근데 저는 지금 경기력 대비 1.69배당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입스위치의 조직력 믿고 프레임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비벼볼 만은 하다. 이렇게 보고 아탈란타 대 제노아 쭉쭉 가서 이 경기는 이제 제노아 쪽 제가 제노아 쪽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메시아스가 빠진 이후의 상황이었죠. 저기 베로나전에 부상을 당했고 그 이후 경기부터 이 팀이 득점을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리그 경기 3경기 동안 한 골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가 로마, 뭐 유벤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베네치아도 있었어요. 로마 상대로 90분 추가 시간에 후르쿠 골 하나 들어간 거 제외하고는 지금 골이 없고 최근 2경기 유벤투스 베네치아전 둘 다 골 기대값 XG 값을 2경기 다 합쳐도 1이 안 됩니다. 1이 안 돼요. 2경기 다 합쳐도 공격이 전혀 안 된다. 뭔가 양질의 슛 찬스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공격하다 어영부영 그냥 중거리 날리거나 뭐 각 없는 데에서 이제 슈팅 갈기거나 앞에 수비수 놓고 후루쿠 굴절골 들어가길 바라면서 슛 갈기거나 그런 공격밖에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추가로 뭐 에쿠반이나 말리노브스키 같은 또 자원들도 빠졌기 때문에 공격이 힘이 더 많이 빠지고 오늘은 또 미드필더 자원도 빠집니다. 바델리랑 프렌드로 주전 미드필더 둘이나 또 빠져요.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결국 그겁니다. 아탈란타가 지금 보여주는 센터백 라인에서 조금 불안함. 스칼빈이나 뭐 톨로이 해줘야 될 자원들이 빠지고 있고 추가로 짐시티도 추가로 부상이 당했어요. 대신 그나마 긍정적인 게 히엔이 최근에 출전 정지로 빠져 있었나? 베로나에서 온 놈이죠. 얘도 괜찮게 하는 놈인데 얘가 복귀하긴 했어요. 근데 추가로 한 명이 또 빠지긴 했어. 그죠? 어쨌든 수비 쪽에서 불안함을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고 수비진의 부상자가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제노아가 귀신 같은 후르코 골에 대한 가능성
아탈란타가 또 주중 경기가 있었는데 아탈란타가 조금 그런 게 아탈란타가 좀 맨투맨 마킹,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개개인으로서 좀 질식시키는 경기 운영을 해서 좀 압도하는 느낌의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결국 많이 뛰었을 때 아탈란타의 경기력이 좋아. 당연히 전술적으로. 근데 주중 경기가 어쨌든 샤흐타르 또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가 또 있었죠. 저거 어디서 있더라? 독일에서 했었나? 아무튼간에 경기가 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오늘 홈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처지면서 제노가 역습이 나름대로 또 들어갈 부분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아탈란타가 지금 리그 두 경기 승리가 없어요. 코모전 홈에서 패배했고 볼로냐전도 상대 퇴장 나왔지만 아쉽게 1대1 무승부를 뛰었어서 이거 뭐 여기서 이 지금 전력의 제노아까지 못 이긴다고 그런 변수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겨야 될 타이밍과 이겨야 될 좀 상대 부상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도 믿어주는 게 좀 낫긴 하다. 뭐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한데 측면 쪽에도 그 윙백 쪽에 루게르도 빠져 있고 미드필더 쪽에 브레시아니도 좀 빠져 있긴 하죠. 근데 그래도 지금의 제노아 상대로는 이길 것 같습니다. 아탈란타 승 쪽으로 이렇게 봐주고요. 12번째 에버턴 대 뉴캐슬. 양팀 득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오픈을 하죠 형님. 뭐 당황스러운데 너무 돌직구가 날라오니까. 어쨌든 에버턴 대 뉴캐슬은 일단은 에버턴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직전 경기 크리펠과의 뭐 엄대영 경기에서 좀 원더골이 좀 들어가고 또 상대 수비에 대한 실책으로 또 득점이 터지면서 승리를 좀 가져가긴 했습니다. 계속 못 이기다가 한 번 이긴 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또 수비 쪽에 이제 브랜스웨이트 가장 좀 중요한 수비 쪽 자원이 지난 경기 또 복귀를 했고 오늘은 불투명이긴 합니다. 근데 복귀하자마자 불투명 또 했어.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복귀자들이 일단은 뭐 중간중간에 지금 오늘 당장 복귀하는 게 아니고 지난 경기 뭐 지지난 경기 해가지고 복귀자들이 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힘이 더 붙는 것 같기는 해요. 시즌 초반은 가뜩이나 못하는데 부상자도 많아가지고 답이 안 보였는데 복귀자들이 좀 들어오긴 하니까 뭐 레스터전도 그렇고 크펠전도 비비는 양상 정도의 게임은 했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홈에서 직전 경기 승리에 대한 기세를 이어가려고 강하게 좀 들어갈 부분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 뭐 수비 쪽에 뭐 보트만 라셀레스 여전히 빠져 있고 공격 쪽에 이사까지도 빠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상자죠. 지난 맨시티전 같은 경우는 사실 톱 자원이 지금 칼럼 윌슨 포함해가지고 윌슨은 뭐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장기 부상 빠져가지고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측면 자원들만 가지고 이제 최전방을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가 그나마 맨시티였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수비적으로 가져가는 형국 속에서 강하게 프레싱 걸고 뭐 강하게 들어가면서 역습을 노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런 경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최전방이 없어. 에버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중원에 블록은 잘 세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뉴캐슬이 측면에서 크로스 공격을 좀 자주 해야 될 포인트도 있는데 그럼 받아먹을 애가 없어요. 이 측면에서 뚫어거나 역습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에버턴이 그렇게 안 해주면 되거든요.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해주면 뉴캐슬도 마찬가지로 좀 공격이 답답할 만한 포인트도 있어 보여서 이런 경기는 좀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골결 좋은 팀 이긴다라고 보고 무햄무로 보겠습니다. 무햄무로. 라스팔마스 대 이제 셀타비고, 라스팔마스의 수비력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직전 경기 비아레알전도 이번 시즌 뭐 비아레알의 대부분의 골을 넣고 있는 아요세 페레즈가 빠져서 뭐 저도 뭐 승 보긴 했습니다. 뭐 승 언더를 봤는데 언더 보는 부분에 있어서 라스팔마스의 수비 믿을 수가 없다. 언더 사실 찍을 수는 없는데 그냥 보기만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귀신같이 마지막에 연속골 먹히면서 이제 뭐 마인 오버까지 다 줬던 부분인데 이거 어쨌든 라스팔마스의 수비가 안 돼요.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수비가 안 돼. 수비가 리그 내에서 지금 수비가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이제 셀타비고도 수비가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불안하면 그냥 오바를 찍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축구는 셀타비고가 더 잘합니다.
다만 어쨌든 실점이 많은 것도 팩트긴 하거든요. 다득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쫄리면은 뭐 오바를 찍는 거고, 아니면 뭐 셀타비고 사이드로 뭐 과감하게 일반승 찍어볼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좀 더 안전하게 뭐 승부 배팅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셀타가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축구를 더 잘하고, 어차피 둘 다 수비가 그지라면은 공격 쪽에서 더 많은 양질의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건 셀타비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직전 지로나전 셀타비고가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홈 경기인데, 더군다나 홈에서 직전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패로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로테를 돌렸고, 전반에 결국에 좀 끌려가긴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주전들 넣고 동점 만들면서 1대1 묵했거든요. 일정적으로 지금 셀타가 확실히 괜찮기는 해요. 로테까지 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 메리트는 셀타 승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보고요. 하이발병님 보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인터밀란 대 토리노. 인터밀란이 지난 뭐 결국 변수라면 이제 주중 칠베나와의 챔스 경기가 있었다라는 건데, 사실 경기가 좀 터져가지고, 그죠? 후반 전반 골도 이르게 좀 터졌고, 후반에 뭐 조금 늦게 터지긴 했는데 어쨌든 추가골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50 몇 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가면서 경기가 갔죠. 이때 당시 제가 좀 불안했던 부분이, 결국 인터밀란이 이제 공격 쪽에 로테이션 돌아갈 것이다. 라우타로나 뭐 튀랑 같은 애들 선발로 안 나올 것이다. 뭐 아르나우토비치랑 타레미가 나왔죠. 근데 그랬는데도 뭐 경기가 좀 쉽게 갔었고, 결국 불안한 부분은 어쨌든 인터밀란의 미드필더 자원은 그래도 좀 많이 썼어요. 바렐라가 기본적으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 나머지 미드필더들은 어쨌든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안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그마저도 이제 후반 중간에 빼주긴 했습니다. 토리노가 이번 시즌 스타트를 굉장히 잘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중간중간 계속 그러긴 했어요. 운이 좀 좋긴 했어, 토리노가. AC 밀란은 헤맬 때 만났고, 아탈란타전은 냉정하게 졌어야 되는 경기인데, 아탈이 이제 뭐 PK 실축하고 이래가지고 골대 앞에서 쳐날리고 좀 승리를 가져갔고, 베네치아전도 한 골 싸움 속에서 이제 토리노가 먼저 넣는 코너킥으로 넣는 바람에 이겼고, 레체전엔 졌어야 되는 경기인데 레체가 이때 골 다 날려먹고 졌죠. 그 다음에 베로나전도 좀 경기가 어려울 법했습니다만, 베로나가 전반 20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그마저도 3대2로 간신히 이겼어요. 전반 20분 만에 퇴장 당한 경기도. 그게 바로 뽀록이 나면서 컵대회 엠폴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1로 패배를 했고, 직전 경기 라치오 상대로 결국에 3대2로 패배를 했죠. 서로 극장골 넣더라고. 라치오 극장골 넣고, 아니다, 극장 마인골 넣고 바로 극장골 넣어서 이제 햄으로 끝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리노가 점점,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좀 불안해요. 전체적으로 토리노가 수비가 앞선 경기들도 수비가 좀 불안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결국 인터밀란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불안하면 승점을 딸 만한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공격 쪽에서 어쨌든 한 골 정도는 이렇게 좀 득점이 터질 만한 부분이 있는데, 수비가 안 되면 못 이기지. 인터 원정에서 결국 비벼서 1대1 무나 이렇게 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밀란 승에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일정이 좀 타이트한 게 변수긴 하지만 토리노가 전체적으로 뽀록인 하고 있다. 수비가 기본적으로 이 감독이 근데 수비 전술이 있는 감독인데 약간 좀 잘 안 먹히나 봐. 작년에 베네치아 승격시킨 감독인데 잘 안 먹히나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상자가 없는 건 괜찮지만 어려울 것이다.